정부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유해 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는 학교 주변에도 건립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관계장 간 회의를 거쳐서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이 대한항공이 경복궁하고 풍문여고 사이에 지으려고 하는 이 고급 호텔, 7성급 호텔이라고 그러죠. 이걸 도와주려는 법안이다. 재벌 특혜고 또 문화유산 파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 연결합니다. 황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흔히들 말하는 러브 호텔이니 이런 급이 아니라, 네네. 유해 시설,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비즈니스 호텔이나 고급 호텔, 이런 거는 좀 허용해 주자,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호텔이 이제 등급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오는 것은 일종의 이제 레지던스 숙박 프로그램이 있는 곳이고요. 예. 지금 7성급 호텔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시설, 예를 들자면 주점이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는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등급마다의 규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7성급 호텔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예. 가라오케나 이런 게 없다. 예. 스스로 정부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건 진짜 좀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7성급 호텔이면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는 건데 가라오케나 주점 시설이 없다라는 건 좀 이상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동시에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일단 그런 가라오케 등등의 유해 시설이 없는 그런 비즈니스 호텔이라든가 등등을 학교 주변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내용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의 7성급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종로 일대, 서울 일대는요, 이 비즈니스 호텔 정도는 지금은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예.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예. 서울의 웬만한 빈 건물들은 전부 다 이제 호텔로 변경이 됐죠.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보통 우리가 이 특급 호텔 그러는 게 보통 5성급이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5성급이죠. 그보다 이제 더 좋은 호텔을 대한항공이 오래전부터 짓고 싶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이 짓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좀 의문인 게. 예. 사실은 삼성에서 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예. 삼성이 어떤 기업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건설하려다가 포기를 하고. 예. 대한항공은 삼성에서 포기한 걸 알면서 구입을 한 거죠, 땅을. 그때 땅을 샀죠, 대한항공이. 그렇죠. 삼성도 예. 호텔 짓는 거를 포기하고. 예.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샀다는 건 전 이거 자체부터 좀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 대한항공이 호텔을 추진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호텔 추진한 게 그 땅을 구입할 때부터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이미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 대한항공이 이 땅을 삼성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예. 호텔을 짓는다는 얘기는 이미 2008년, 9년부터 나왔습니다. 예.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예, 우리가 보면 경복궁 바로 정문을 바라보면 오른쪽이고요. 예. 예전에 한국일보 앞 바로 정면입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가 있던 자리죠. 옛날 한국일보 사옥 건너편? 바로 맞은편이요. 예. 그리고 이제 풍문여고 바로 앞이고 덕성여중고의 바로 앞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송현동이라고 해서 예전에 조선시대는 소나무 언덕이라고 했어서 송현동인데요. 예. 알고 보면 굉장히 이 지역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예. 사실 우리 7.18 윤덕영, 윤태경 아시죠? 네. 윤덕영의 형인, 그러니까 순종 황제의 장인이 되겠죠. 예. 이 사람이 우리나라 2대 친일파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이완용, 윤덕영, 윤태경 이 사람이 이 일대를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있다가 일제시대 때 아마 부도나 좀 이게 사기에 휘말려가지고 중국으로 다 이주를 했어요. 도망가다시피. 아하. 그 이후에 이것이 어떤 석산은행 이런 이제 식민지 시대의 은행으로 일본은으로 넘어갔고, 예. 나중에 이 자리가 쉽게 말하면 적산가옥터가 됐죠. 예.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미군이 들어와서 이 적산가옥터에 대해서 점령을 해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가 된 거죠. 아.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자리가 그러네요.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풍문여고는요.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굉장히 조선시대 여권이 신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선시대 궁녀들 중에서 궁녀들은 이미 출가 외인입니다. 한번 궁에 들어오면 다시 집으로 못 가던 대신 어떤 급여나 이런 걸 충분히 다 줬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떤 상궁 역할을 못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그 궁을 만들어서 오래된 연세 드신 상궁분들을 모셨던 자리, 별궁 자리입니다. 아, 풍문여고 자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그 풍문여고 자리에 별궁이 64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미 건물들이 많이 팔려나갔는데 다행히 그 건물이 한양 컨트리 클럽에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부여에 한국전통문학교 가 있지만 건물 남아 있고 또 남이섬에도 남아 있고요. 또 수유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 그 별궁에 있던 건물을 떼내서 여기저기에 이제 딴 데로 옮겼다 이 말이군요. 저 파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풍문여고 안에 건물이 하나 또 남아 있고요. 아, 아직도 남아 있고. 예, 그래서 풍문여고가 뭐 2010년인가에 2020년에 이주하면 여기에 뭐 서울시는 공예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풍문여고 나가도 바로 뒤에 덕성여중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 그 덕성여중고 앞이 이게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두 목소리가 나오니까 아까 황 수장이 지적하신 7성급 호텔이면 거기 당연히 주점 같은 게 없을 수가 없다. 그 얘기는 저 한번 정부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대한항공은 2008년 9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계속 허가가 나지 않았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또 패소한 사안이죠? 예,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계속 대법원에서 자료를 냈고 또 지금 이제 헌법소원까지 낸 상황인데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헌법소원도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그 대신 여기에 공을 많이 들였죠. 뭐 여러 가지 현대미술관을 한다거나 아니면 올림픽 유치하면서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제공한 게 많이 있죠. 그런 아마 뭐 조금 표현이 죄송하지만 투자한 만큼 반드시 이익을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성급도 넘는 7성급의 고급 호텔이라면 그걸 꼭 청소년 유해시설로 봐야 할까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경복궁하고 청와대 주변에는 5층, 3층 이상을 제한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복궁 같은 경우가 궁궐의 어떤 역사 문화 경관 때문에 높이 제한을 합니다. 여기도 높이 제한은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건립을 그렇죠. 하더라도. 보면 7성급 호텔이라 하더라도 수익성이 과연 나오겠느냐. 5층하고 그럼 지하를 어마어마하게 파서 그 건물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제가 보일 때는 아니 그 수익성 고민은 뭐 대한항공이 할 것이고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우리가 청소년 유해 시설로 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호텔을 말이죠. 저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급 호텔이라 하더라도 유해 시설이다. 그렇죠.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소나무를 가지고 가리겠다라고 하거든요. 호텔을 덕성여중고 앞을. 그러면 특히 여자 중고등학교 학교 앞에 이런 호텔에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라오케나 주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호텔에서 그러면 뭘 하는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미나를 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숙박을 하러 오는지 모르겠지만 숙박이 주된 목적이겠죠. 관광객들.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해가 저는 여중고생들한테는 반드시 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요. 그다음에 또 경복궁 옆에 역사문화 경관도 훼손한다고 봅니다. 전 세계 어디에 그 궁궐 앞에 가도 저는 이런 7성급 호텔을 본 적은 없습니다. 문화재 훼손 우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복궁하고 불과 한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한국일보 건물을 증축을 해준 것 자체도 문화재 쪽에서는 굉장히 잘못됐던 거죠. 한국일보가 들어오는 조건으로 했는데 결국에 한국일보는 그 건물에 안 들어오거든요. 결국 문화재계를 속였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 주변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또 생각도 할 수 있죠. 지금 종로구청 자리가 그쪽으로 가서 뭐 대한항공하고 대토를 한다면 공공문화시설인 공공시설인 종로구청이 1층, 2층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복합문화센터를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저는 이미 종로구청 자리에는 많은 건물이 섰거든요. 그러니까 종로구청 자리에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고 그렇죠. 그거는 뭐 경복궁이나 학교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층수 제한도 없으니까요. 가능하죠. 조금 더 고층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은 오간 적은 있습니까? 정부하고. 했죠. 저희들이 굉장히 그 대한항공 쪽에다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뭐 몇몇 오너들이 밑에 어떤 정책 브레인들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전혀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추진하는 두 오너 가족분들이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일절 거론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네. 이와 별도로 이제 학교 주변에 비즈니스 호텔 설립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이제 관광진흥법 개정 문제인데 네. 그것하고 대한항공 호텔하고는 조금 좀 구분의 소리가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